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염, 아토피, 천식 같은 알러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고수에서 만들어진 T세포는 흉선이라고 하는 이 가슴에 있는 흉선이 있는데, 여기에서 T세포가 혹독한 훈련을 걸쳐서 TH0로 분화된 다음에 얘가 림프절에 대기하게 되거든요. 논산 훈련소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흉선은 T세포가 훈련하는 논산 훈련소다 생각하시면 되고, 림프절은 훈련이 끝난 병사가 자대 배치 받아서 대기하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눈이나 코, 또 기관지, 장, 피부 이런 점막에는 수지상 세포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손가락 모양을 닮은 수지상 세포는 거기에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 달라붙는 수용체가 있어요. 그것을 TLR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Toll-like receptor라고 하는 그 수용체가 있거든요. 이게 현재 한 10여 개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신 분들이 공동으로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노벨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이론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이물질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톨라이크 리세터에 탁탁 달라붙어서 이 수지상 세포가, 이 무전병 같은 수지상 세포가 TH0 림프절에 대기하고 있는 TH0에 정보를 전달해주면, 그때 거기서 TH1, TH2, TH17, Treg 이런 세포로 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스퀘어 모델이라고 해서 밸런싱 스퀘어 모델로 설명을 하거든요. 잠시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더 밸런싱 스퀘어 모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스퀘어는 여기 사각형을 의미하는 거고요. 밸런싱은 이제 균형을 잡아준다, 이런 내용인데,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점막 세포에 있는 수지상 세포가 TH0에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냐에 따라서 이것이 TH1으로도 분화되기도 하고, 또 Treg로도 분화되기도 하고, TH17로 분화되기도 하고, 또 TH2로 분화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균형이 맞아야 우리가 알러지 질환이나 면역 질환이 안 생긴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자가 면역 질환이나 염증 생기는 경우는 TH1이나 TH17이 너무 확진돼서 이쪽으로 쏠렸을 때 균형이 안 맞아서 이런 질환이 생기는 거고, 또 TH2나 TH17이 너무 확진되면 이쪽으로 쏠리겠죠. 그러면 이게 또 균형이 안 맞죠. 그래서 알러지 비염이나 아토피, 천식 있는 분들은 이쪽 TH2가 너무 많이 확진된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이쪽에 좋은 유산균을 투여한다든지, 어떤 베타간 같은 면역물질, 면역을 조절해주는 영양물질을 여기서 투입을 해주면 여기서 균형을 잡아준다. 그래서 알러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원래 정상적인 면역 반응은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는 꽃가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면역 관용을,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것에만 면역 반응을 나타내 줘야 되는데, 해가 되지 않는 것에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IgE라는 항체가 많이 만들어질 때 알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인이 왜 이렇게 알러지가 증가하는가, 그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접하는 세균 숫자가 줄어들었고 화학물질이 증가했다, 그래서 알러지 질환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전에는 토양도 오염이 안 되어 있고 미생물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살충제 같은 걸로 토양도 오염되어 있고 미생물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었고, 대신에 산업화되면서 각종 화학물질이 증가해서 우리가 알러지 질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특히 하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음식물 첨가제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먼지 같은 저분자 화합물을 얘기하는 건데, 얘가 단독으로는 우리 몸에 들어도 항체를 안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항체를 만들어요. 그러면 얘가 TH2나 또 TH17 같은 거를 활성화시켜서 염증이나 알러지 질환을 유발을 해요. 우리 장내에도 미생물이 많을 때는 TH1을 촉진을 하고, 또 미생물이 부족하면 TH2가 촉진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또 미생물 중에도 유해균, 나쁜 균은 TH17을 활성화시켜서 염증을 유발하고,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좋은 유익균은 T레그를 활성화해서 염증을 조절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때 보통 항히스타민제를 쓴다든가 항류코트리엔, 싱귤레어 같은 거, 또 스테로이드, 그래도 안 되면 면역 억제제 이런 약을 막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알레르기 근원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임시 조절해주는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연의 물질 중에 혹시 이런 면역 반응을 조절해서 알레르기 질환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을까 찾다 보니까 그것이 베타글루칸이라는 것을 찾아내게 됐는데요. 베타글루칸은 어떤 특정 상품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글루코스는 당을 얘기하는 건데, 글루코스가 여러 개 베타 결합을 해서 여러 개 돼 있다, 이런 다당체를 베타글루칸이라고 해요. 얘가 주로 어디에 있냐면 버섯이나 효모의 세포벽에 많거든요. 그 다음에 보리, 기리, 메가류 같은 거에도 있고, 그래서 버섯이나 효모에서 유래한 것을 미생물 유래 베타글루칸이라고 하고, 보리나 귀리, 메가류에 있는 것을 식물성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데, 이런 베타글루칸의 효능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데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항암제 투여하시는 분들, 암 투병하시는 분들은 이런 베타글루칸을 투입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면역 조절 작용이 있죠. 또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피부도 재생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고, 비만 억제라든지 또 생리활성 기능을 아주 좋게 해주는 그런 성분인데, 베타글루칸에도 종류가 6탄당, 5탄당 혼합되어 있는 게 있고, 그거를 다시 또 잘 제품화한 게 있는데, 원래 6탄당은 우리 몸에 소화가 돼서 면역 기능의 역할을 못해요. 5탄당이어야만 우리 면역에 자극을 줘서 면역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버섯이나 효모를 그냥 갈아서 만든 제품은 6탄당, 5탄당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한 1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는 아라비노스라는 5탄당, 또 자일로스라는 5탄당을 생물 전환 공정을 거쳐서 아라비녹실란이라는 제품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면역을 자극해서 이런 면역 질환을, 또 알레르기 질환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아마 아라비녹실란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걸로 나올 거예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아라비녹실란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아라비녹실란 성분으로 되어 있는 제품은 항히스타민제를 쓰는 TH1, TH2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항류코트리엔 스테로이드 역할하는 것에는 오메가 369를 투입을 하고, 또 면역 억제제를 투입할 때는 대신에 우리는 부신 피질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아드라는 제품을 투입을 하고,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영양물질을 투입을 하면 이런 알레르기 질환, 면역 질환 상당히 호전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런 항원 항체 반응이 아니고 뭐 천공기에 의해서 알레르기가 생긴다든지 이런 분들은 또 한방 환제로 또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알레르기 질환,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천식,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면역 질환 있는 분들은 우선 항체 검사 해보시고 병원 가서 IgE라는 항체가 많이 나왔을 때는 아까 3가지 영양요법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런 것이 아닌데 그냥 알레르기가 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한방 환제로 하시면 상당한 호전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이제 곧 봄이 돌아오는데 꽃가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한번 이런 거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영양법 이런 거를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혈압약 줄일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